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총장과 1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얘긴데요. 50일이나 단식 농성을 한 학생도 있고 어젠 투신을 예고한 학생 때문에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황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50일 가까이 단식을 하던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 회장이 오전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동국대 이사회가 열리기로 했던 날이었는데요. 이사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신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최장훈 대학원 총학생 회장이 연락 두절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어가고 또 한 사람은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이사회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제 밤늦게 이사회가 극적으로 현 이사진 전원 사퇴라는 결론을 내게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만큼은 막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삭발, 고공농성 안 해본 게 없는 이 동국대 구성원들에게는 일단 처음으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큰일이 날 뻔했는데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불사하면서까지 요구했던 바가 대체 뭐였죠? 일단 동국대 문제 핵심은 현 총장인 보광 스님의 선출 과정에 있었거든요. 작년 이맘때 새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계종의 지도층 스님들이 유력한 총장 후보에게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후보인 보광 스님이 지금 총장으로 선출이 된 건데 구성원들은 외압 논란 속에 선출된 총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된 보광 스님이 논문 2건을 표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면문단은 아예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대학에서 표절 논문을 쓴 사람이 대학 총장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학생이 그런 식으로 복사한 보고서를 낸다면 그 학생은 교수들이 당연히 징계하고 F학점 줍니다. 근데 징계를 할 때 어떤 명의로 가느냐? 총장 명의로 징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대학의 도덕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선출 과정에 교수, 교직원, 학생 이런 학내 구성원들의 의지가 과연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실제로는 보통 그럴 여지가 상당히 적고요.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립학교법의 현실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동국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립대학들에서 총장을 둘러싼 그런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회의 어떤 친인척 비리, 불법행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은 10곳이 넘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래 교수들이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일종의 찬반 투표만 가능하게 바꾼 인준 투표제로 바뀌었고 올해는 이사회가 심지어 그것마저 없앴는데요. 교수들이 자체 인준 투표를 강행하면서 법정 분쟁까지 갈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회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게 돼버리는 건데요. 그럼 총장 본인도 이사이기 때문에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현재 교육부는요. 국립대도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바꾸겠다. 이런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산하 자문위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된다는 안을 내놨었죠. 이게 적절한 개선 방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총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선출하는 간선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 후자, 즉 간선제만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인데요. 총장 선출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돼야 된다고 요구하던 이 국립대 대학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오늘 교수들의 뜻과는 반대로 기존의 간선제 정책을 두둔하고 강화하는 자문위 의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들의 대부분은 간선제를 반대한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이었죠. 부산대에서 한 교수가 직선제 고수를 요구하며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벌써 넉 달 전인데요. 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지켜내라는 유언을 남기고 투신에 숨졌었습니다. 현행법상 국립대에선 직선제도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립대는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산대도 결국 이런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간선제로 바꾸려고 했던 건데요.
고 고현철 교수의 유서 일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방통대, 공주대, 경북대 같은 학교는 간선제로 총장을 뽑았는데도 교육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총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왜 간선제를 대책으로 내놓게 된 건가요? 일단 고 교수의 죽음을 기점으로 직선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공립대학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간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많다 이런 걸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위원을 이제 구성을 해서 총장을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무작위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또 선거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간이나 어떤 활동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지가 않는다 이런 불만도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와 간선제를 다 포괄해서 선거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미에서 자문회를 꾸린 건데 네. 역으로 직선제를 법으로 금지시키자는 대안을 들고 나온 거죠. 네. 누군가는 이런 사태들에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좀 돌파구를 찾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 민주사회가 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